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의 마지막 주에 만났습니다. 네, 오늘 이달의 인물은 누군가요? 예, 이달의 인물은 9월 들어서 가장 기사량이 많았던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올해 들어가지고 꾸준히 연중 기사가 많았던 분인데요. 특히 9월 들어서 그게 좀 절정에 달하는 것 같고, 지난 한 1, 2주는 TV만 틀면 항상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핫한데, 이분이 사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여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약간 이분의 경력을 짚어보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최근에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런 지금 이렇게 많은 기사화가 되고 있는 뜨거운 중심에 올라선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추미애 장관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여성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의 이제 정치 생활을 해온 분인데요. 이분이 일단 1958년 대구 출생이시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로 이제 여성 판사로 경력을 시작했다가, 판사 시절에도 되게 좀 진보적인 그런 약자 이런 문제에 좀 앞장서가지고 유명했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95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좀 눈에 들어가지고 영입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주로 판사들은 주로 여당 쪽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일이 많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좀 입지가 되게 약했던 상황임에도 과감히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같이 시작을 해서, 그리고 원래 이제 여성 초선은 비례대표로 시작을 하는 게 좀 관습인데, 이제 추미애 씨가 지역구 도전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광진구에 도전을 해서 96년에 당당하게 이제 초선 당선이 돼서 시작을 했고, 그 후로 17대를 빼고 15, 16, 18, 19, 20 총 5번 이제 광진구에서 당선이 되면서 여성 최초의 이제 지역구 5선 정치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5선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례대표가 껴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구로만 5선 된 거는 이제 추미애 씨가 처음이고, 그 후로 이제 추미애 장관의 조금 특색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그러니까 한 번도 당적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철새 정치인들이 많은 시점에 이분은 한 번도 탈당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계속 갔고, 이제 그 와중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처음에는 되게 원조 친노로 노무현 대통령과 되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에서 개혁이 좀 어렵다는 걸 알고 열린 우리당으로 나갈 때 그때 따라가지 않으로 해서 좀 이제 둘이 사이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제 좀 친노들한테는 좀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그때 이제 역풍으로 17대 총선에 참패하면서 유일하게 그때 이제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야인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대에 복귀를 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하면서 이제 친문 포지셔닝을 하고, 그 당시 이제 2016년에 안철수 씨를 해서 이제 그때 또 이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이제 나갈 때도 추미애 씨는 민주당의 당적을 지키고 문재인 씨를 지킴으로써 이제 그때 좀 이제 입지를 다지고, 이제 후에 당대표까지 되면서 처음으로 임기를 다 채운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조국 정국으로 되게 이제 혼란했고 법무부 장관이 2달 동안 공석이었을 때 이제 이분이 5선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도 했고, 그래서 의전 서열로 보면은 국무총리라든지 국회의장이 맞는 스펙인데, 법무부 장관이 서열 20이라고 합니다. 조금 낮은 거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어려우니까 와서 해달라는 그 오퍼를 받아들여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여기까지 추미애 장관의 그 정치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처음에 이제 좀 뭐 잘한 것보다는 논란이 되는 게 기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 인사를 2번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소위 윤석열 사단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좀 이제 이성윤 검사장을 필두로 한 조금 이제 친문 정권의 검사들을 이제 요직에 앉히게 되죠. 그리고 그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이제 라임이라든지 약간 우리 그 민주당 정권 청와대의 금융 범죄를 이제 수사하는 그 부서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울산 시장 하명수사 이제 그것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소장을 뭐 비공개하면서 또 이제 말이 많았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뭐 채널 A로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도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가장 최신복으로서 이제 그분이 채널 A하고 VIK 쪽에 이제 검언 유착 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뭐 사상 초유의 뭐 그런 강력한 수를 써가지고 그 한동훈 씨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던 일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약간 그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검찰 인사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좀 칼을 무디게 만들려는 이런 일련의 조금 그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야권에서 이제 계속 비판을 했는데 이제 뭐 잘 안 막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약간 공격의 방향이 바뀌어서 추미애 장관의 그 가족사라든지 그런 약간 뭐 좀 자잘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조금 숨겨진 뭐 부정행위들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돼가지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아들 그 휴가 문제죠. 근데 저는 많이 뉴스에서 봤는데 정확히 뭐가 쟁점인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런 게 되게 잘 먹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데 이 높은 사람의 아들은 좀 특혜를 받는다. 이게 이제 전국에서도 이제 같은 건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이 추미애 씨도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런 후광에 힘입어서 뭐 휴가를 그 적법하지 않게 누렸다거나 이제 이런 게 계속 공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추미애 장관이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써서 뭐 딸의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 자금으로 뭐 카드를 긁었다든지, 뭐 아들 그 훈련소 갔을 때 거기서 또 기자들 데리고 거기서 또 정치 자금으로 카드를 긁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고, 요새는 또 따님의 비자 청탁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데, 워낙 뭐 하루하루 새롭게 쏟아져 가지고 뭐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좀 강성이죠. 강성이어가지고 약간 좀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 상대로 되게 강한 모습을 이제 많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지지층한테는 되게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야당 의원들과 그 반대하는 세력한테는 굉장히 좀 터프하게 보여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그 아들 문제 처음에 법사위에서 물어봤을 때 뭐 소설 쓰시네 뭐 이제 이런 발언이 아직까지도 좀 그 역풍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나마 요새 이제 뭐 북한 그 공무원분 이제 안타깝게 뭐 돌아가신 사건이 이제 나오면서 약간 추미애 기사가 조금 뒤로 물러난 감이 있긴 한데 계속 진행 중이고, 이게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논란을 딛고 계속 갈지, 아니면 뭐 조국 전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물러날지. 근데 그럴 것 같진 않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했을 때 현재 이제 입각해 있는 국무위원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빨리 사퇴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그 8월에 설문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이 1위라고 해요. 30%. 2위가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고 한 20%.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그 국민의 관심의 끝에 서 있는 분은 맞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잘 들었고요. 58년 예. 개띠라는 것, 대구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대구 출생이고 광진구에서 쭉 네. 지역구 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돼서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이 요즘에 예. 이슈인 것 같아요. 일단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과연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인가? 아니면은 좀 그 표본으로서 뭐 본보기로서 그 공격을 받는 그 맨 앞장에 서가지고 네. 그런 총알바지를 하고 있다. 총알바지를 받고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아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네. 정치 자금 뭐 10만 원, 뭐 15만 원 문제라든지 네. 물론 그 부정이지만 너무 좀 이게 그 항상 정권 말기에 그 야당 쪽과 뭐 그쪽을 지지하는 이제 언론사들이 그 정권의 좀 지지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공격 패턴 중에 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의 방향이 아까 소개했던 그런 뭐 검찰 인사라든지 뭐 증권 합동수사단 폐지한 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가면은 어떨까? 뭐 이렇게 자꾸 아들 문제, 뭐 딸 문제 네. 이런 거는 너무 구태의연한 그런 우리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게 그 사건들이 뭐 아니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불법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핵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에 공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미디어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걔네들의 노는 방식이 이런 거여서 계속 반복되어 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런 거에 잘 덮이니까 원래 문제가 검찰에 대한 추미애 씨의 결정들, 그 덮으려고 했던 것들, 그게 사실 핵심인데 그걸로는 오히려 이슈몰이를 안 하는, 못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좀 복잡하고 일반인들한테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문제고, 그거에 반해서 아들 문제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쉽게 분노할 수 있는 뭐 그런 휘발성이 높은 화제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복잡해봐야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IMF도 겪었고 다 같이 IMF 때문에 공부했다, 뭐 부동산 때문에 공부했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문제를 밝히면서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게 낫죠.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정치 수준이 문제가 아닐까. 그럼 정치인들은 똑똑하고 일반 국민들은 아는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쉬운 거죠. 그리고 분명히 골치 아픈 건 싫고 자극적인 뉴스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의 정치의 대상이 그들이냐, 우리나라 정치권이 상대하려는 국민들은 그들 뿐이냐 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쉽게 반응을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냥 평범한 국민이니까.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정말로 전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한국은 이 정도 수준에 못 올랐을 거고, 일단 우리가 없겠죠. 일단 그게 지금 정치권과 미디어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먹힌다고 굉장히 믿고 있고. 그렇죠. 대정부 질문 지난주에 했는데 추미애 장관 이제 앞으로 불러놓고
다 물어보는 게 아들 그 야당 쪽에서 아들 문제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고 다 그냥 서로 앞장서 가지고 뭐 그 민원인실에 누가 전화했냐느니 뭐 봐도 잘 모르겠어 뭐 그게 왜 중요한지. 근데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먹히니까 하겠죠, 그 사람들도.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 우리가 핵심이라고 보는 것들, 라임 사태와 같은 펀드 사기들, 권력형 비리들, 왜 그거를 직접적으로 못 건드리고 빙 둘러서 해오던 것들, 그냥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할까?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정치권의 수준도 문제가 있지만 권력형 비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얽혀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계속 팠다가 나도 얽혀 들어간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사실 못 건드리죠.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들의 속내는 이거 우리랑 얼마큼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한국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만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그 뭐 적대적 공존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생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 비춰지기에 당을 두 개로 다른 당이 있으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면 땡큐. 하지만 이권은 잘 나눠 먹고 어디가 잘 되면 그 다른 데는 이중대, 반대로 이중대가 일중대가 되면 다른 데가 이중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 추미애를 뭐 지금 국민의힘 맹렬하게 공격한다고 해서 웃을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게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 개판을 치는 민주당의 논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네가 국민의힘을 찍을 거냐? 저 나쁜 국정농단을 한 독재의 후예인 저 국민의힘을 찍을 거냐죠. 왜냐면 그 외에 대항만은 없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이 되면 문제가 또 해결되냐? 이거 되게 애매해요. 그렇다고 국민의힘한테 못 주니까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는 것도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되는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려는 게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고 정책 아카데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뒤에 다시 하든 다음 동영상에 하든 하긴 할 거고, 지금 추미애 장관, 그 전에 조국 장관의 스캔들, 불법 사기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의 갑자기 등장, 거기 있었지만 정권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등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을 정권이 직접 찍어누를 수는 없으니까 추미애를 대신 법무장관으로 시켜서 그 소임을 다 했죠. 팔다리를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총알바지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성공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어떤 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미애 장관은 그 소임을 다한 걸로 보여져요. 물론 한 나라의 장관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당 혹은 집권 세력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소임을 다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들 스캔들이나 이후에 이어지는 비리 문제로 문제가 돼서 뭐 내려온다고 해도 민주당에서는 뭐 잃을 게 없지 않나. 이걸로 뭐 국민의힘 혹은 일반 시민들이 뭐 대단한 거 얻었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본질적인 문제, 몸통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미애가 내려온다고 다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윤석열의 팔다리가 다 잘렸고. 그래서 윤석열을 안 자르는 거죠. 이미 이제 허수아비 식물 검찰총장이 돼 있으니까 자르면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 그냥 놔두면서 그 정권의 비리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쓰게 하면 면피를 할 수 있죠. 야, 윤석열이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안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그 목표에 부합하는 활약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두두님하고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 전의 비리들, 기득권의 비리들은 약간 법 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법 니네 서민들이나 지켜라,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한다 라고 했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면 다 물러나고 옷 벗고, 하지만 사건이 터지기가 쉽지가 않았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잘못한 게 들키면 야 이거 잘못 아니야, 너도 나도 다 하잖아, 아니야 이게 원래는 이런 거야 라고 이슈몰이를 하는 김어준 같은 사람도 있고, 아예 법도 점점 바꿔가면서 불법이었던 걸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래서 모호해지는 거죠. 전에는 기득권이 하는 행태를 알기만 한다라면 사법 처리도 할 수 있었고, 사법 처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알죠, 저게 나쁜 짓이구나. 하지만 이렇게 회색 영역을 늘려나가면서 교묘하게 불법을 합법으로 편입시키려는 이런 시도들이 너무 활발해진 것 같아요. 아까 그 펀드 사기들을 수사하는 그 검찰의 부서를 없애는가,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라임이 어떻고 그 뒤에 뭐가 있고 줄줄이 엮이는 것을 이제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검찰에는 이제 추미애가 꽂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영역이 희미해지면 도덕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그 계층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법의식, 도덕의식, 그 기준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지금 그런 이슈들은 좀 묻힌 감이 있어요. 이제 그 휘발성 높은 자극적인 아들 군대를 저쪽으로 이제 미끼도 던지니까 다 물고기들이 글로 매달려가지고 이제 본체는 조금 이제 여유로워진 거죠. 이제 신경을 못 쓰고.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 뭐 청문회,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해서 뭐라 그러죠? 불법 전입, 위장 전입을 하면 내려오죠. 후보에 나섰다가도 위장 전입 드러나면 뭐 핑계는 되겠지만 내려오는 모양이 많았다라면 점점 더 교육을 위해 했던 거였다, 투기는 목적이 아니었다,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그냥 버텨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 하마평이 오갔던 사람들이 대체로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젠 그걸 안 한 사람 찾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는 이제 후보 사퇴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어,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한국의 정치 수준이 점 드러나고 있다. 뭐 여담으로 얘기하셨으니까 그 환경노동부 장관 저번에 나왔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낙마하신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조용히 다시 입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렇죠. 조용히 이제 저기 문재인 정권에서 불러가지고 자리하는 줬더라고요. 지금 이런 행태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작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적이고 저 국민들의 눈을 피해서 얼만큼 해먹는가를 목적으로 하는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오늘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추미애 씨 1인 혹은 가족사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게 없다 혹은 그것 때문에 정말 나쁘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놀아나는 거가 아닐까. 핵심은 그로 인해서 뭐가 가려지나, 그리고 이런 현상 자체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 그리고 기득권의 현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쟤네들이 지지고 복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대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나요? 예. 근데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또 이제 저도 깨닫게 되는 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또 나오겠죠. 추미애를 대체할 또 네. 다른 나와가지고 또 그런 이제 아들이나 뭐 이런 그런 문제 가지고 또 아마 대선 아니, 전까지 계속 그러지 않을까. 지금 추미애가 네. 윤석열 치는 것 때문에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렇지 네. 그 외에 부처들의 장관들은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뭐. 이거는 다음 주면 벌써 추석입니다. 그래서 미리 추석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더 힘듦이 가중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의미로 추석을 잘 보내줬으면 합니다. 푹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